옛날에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수상한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한 세대 전부터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집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방학 때를 맞아 모험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저녁 무렵 학생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집 주변을 조사하기로 하고 그들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 오래된 분수대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분수대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학생들 중 한 명인 지수는 그것이 고대 부적 같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해가 저물자 학생들은 손전등을 준비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몇십 년은 지나 보이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용감한 태호가 먼저 거실을 지나 복도로 나아갔다. 복도 끝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거울은 매우 깨끗했고 그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수는 거울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한 형태가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지수는 놀라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이 차례로 거울을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학생들은 1층을 모두 살펴본 뒤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층계는 오래된 목재로 되어 있어 한 발짝 한 발짝 소리가 크게 울렸다. 2층에는 3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서재로 보였는데 예전 주인의 책들이 가득했다. 이상한 것은 그 책들이 대부분 검은 표지에 아무런 제목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 방은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였다. 벽지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물들어 있었고 천장에는 풍선 모양 의장식들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는 낡아빠진 인형이 있었고 그것이 학생들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이 방을 금방 빠져나왔다. 마지막 방은 문이 잠겨 있었다. 문고리를 비틀어 보아도 열리지 않자 태호는 조금 힘을 주어 발로 차서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예상 외로 최신식 물건들이 있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현대적인 기기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기기들이 모두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은 그중 한 대의 컴퓨터를 켜보았고 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파일과 영상이 있었다. 영상 중 하나를 재생해본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마치 이 집 안에서 찍은 듯한 영상이었고 그 속에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을 뛰쳐나왔다. 그들이 집을 빠져나가려 할 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고 집 안은 암흑으로 뒤덮였다. 문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부르며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지수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고 무언가 차가운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끝에 지수는 그 손에서 벗어났고 그녀의 비명소리에 다른 친구들도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이 점점 더 멀게 느껴졌다. 한참을 그러한 혼란 속에 있었던 끝에 마침내 그들은 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공감한 것은 그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학생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오랫동안 회자되는 공포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시간 속에 묻혀갔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시 원래의 고요 속으로 돌아갔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 집의 비밀을 밝히고자 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나는 곧 터진다고 소문난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곳이 음산하다며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창문이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도와줘, 제발. 소름이 돋았다. 분명 내 아파트엔 나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안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두리번거리다 다시 불을 끄고 잠을 청했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야, 여기 있어. 몸서리가 쳤다.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소리는 거실 방향에서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 불을 켜고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았다. 거기에는 아이의 조그마한 발자국이 물기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의자 뒤에 숨어 있었던 내 눈앞에 윤곽이 뚜렷한 아이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아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날 꺼내줘. 제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아이의 모습은 덧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다. 무엇이 날 이곳에 오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 이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수년 전 어린아이가 이 아파트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고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옆 구석에 있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보았다. 거기에는 오래전 한 아이가 썼던 낙서가 있었다. 찾아서 구해줘. 나는 여기야. 나는 아연실색하여 그 벽을 더듬으며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벽지 속에 감춰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숨죽이며 그 문을 열자 오래된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어린아이의 인형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물건들 가운데 하나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었다. 나는 경찰에 연락해 이 방과 벽면의 낙서를 신고했고 당국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아이를 찾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의 소름이 돋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민박집이 하나 있었다. 산속의 쉼터라는 이름의 그 민박집은 인터넷에서 찾은 곳으로 사진으로는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도시에 살던 우리는 자연 속에서의 며칠이 기대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날 우리는 민박집 주인이 픽업을 나와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기에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유리창이 내려가고 중년의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당신들이구먼. 안녕들 하신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르물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트럭의 짐칸에 몸을 싣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주변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민박집은 사진과는 사뭇 달랐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집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와는 다른 이 낯선 분위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주인은 간단히 집을 소개해주고는 곧바로 떠나버렸다. 우리밖에 없는 민박집은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알맞아 보였다. 짐을 풀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어두운 집 안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이리저리 다니며 전기 차단기를 찾아보았다. 전기가 나간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하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우리 모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나무망치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 거실의 창문이 아무 이유 없이 벌컥 열렸다. 우리는 놀라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용기를 내어 거실로 가보니 창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헛것을 본 건가 싶어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렸고 이번에는 누군가의 희미한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왜 왔니? 돌아가. 우리는 혼비백산에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 관한 소문이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한참을 속삭이며 두려움에 떨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가 거세게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나가야 해. 공포에 질린 우리는 문을 열 수 없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우리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민박집을 나서자 주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잘 다녀가셨어요? 우리는 그 후로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인터넷에서 그 민박집에 대해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묵었던 그 민박집에서는 몇 년 전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와 창문 너머의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다. 언젠가 그 민박집이 위치한 그 숲 속의 비밀이 풀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코 다시 그곳을 찾고 싶지 않다.